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전문 분석 채널 차도르입니다. 전국에 계신 격투기 팬 여러분,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각종 무술이 한자리에 모여서 겨룰 수 있는 하나의 장이 있으면 어떨까요? 격투기 팬들이 가장 가려워하는 부분을 긁어줄 만한 소식이 왔습니다. 오는 11월 17일 국제공수도 연맹 극진회관 한국본부에서 주최하는 극진공수도 드림컵 16이 열립니다.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다양한 나라에서 세계 정상급 공수도 선수들이 참여 의사를 밝힌 상황인 만큼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상당히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차도르는 이번 대회에서 촬영을 맡았는데요. 이번 대회에서 저희는 단순한 경기 중계가 아니라 스타성이 있는 격투기 선수를 발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마추어, 프로, 종합격투기, 입식타격, 공수도, 태권도, 택견, 유도 등등등등 이번 대회에는 정말로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만큼 차도르 채널 시청자분들 앞에서 자신의 스타성과 강함을 마음껏 뽐내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가 문의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연락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맨손으로 소를 때려잡았다는 일화로 매우 유명한 사람이죠. 극진공수도 대회가 다가오고 있는 만큼 오늘은 극진공수도의 창시자인 최영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극진공수도는 서로 마음껏 치고받을 수 있는 풀 컨택 룰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만큼 매우 실전 지향적인 무술입니다. 짧게 요약하자면 두 선수는 맨손으로 싸우는 대신 손으로 안면 타격은 금지되어 있지만 발로 안면 공격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격투기 선수 중에 극진공수도를 배운 사람을 대표적으로 몇 언급하자면 앤디 훅, 조르주 세인트 피에르, 프란치스코 필리오, 그라우베 페이토자, 에베우턴 테세이라, 니콜라스 페타스 등이 있겠습니다. 조르주 세인트 피에르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극진공수도를 2단까지 수련하고 격투기 선수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UFC 챔피언 타이틀 획득 후 극진회관으로부터 명예 3단을 수여받기도 했습니다. 극진공수도에 대한 애정이 깊어 영화 베스트 키드에 대한 오마주로 일장기가 그려진 두건이나 도복 등을 마구마구 입고 다니다 전범기가 있는 도복을 입은 적도 있죠. 당시 정찬성 선수가 공개적으로 전범기는 입으면 안 된다고 SNS에 글을 써줘서 세인트 피에르 선수도 자신도 모르고 입었다며 사과를 하고 세계적인 격투기 팬들이 전범기의 의미에 대해 알게 되는 그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차도로 방송의 주인공은 1923년 7월 27일생인 무술인이죠. 한국 이름 최영의, 일본 이름 오야마 마스타츠, 서양권에서는 줄여서 마스 오야마라고 부르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편의상 오늘은 한국에서 생긴 그의 별명인 최배달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참고로 그의 약칭이 최배달이 된 이유는 그의 한자 이름을 한글로 읽으면 배산배달이 되며 여기서 배달을 그의 한국성인 최와 붙인 것입니다. 공수도 바보 일대, 바람의 파이터, 갓 오브 하이스쿨 등 탈배달이라는 인물이 자주 등장해 국내 대중들에겐 최배달이라는 이름이 훨씬 더 익숙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의 삶과 그가 창시한 실전 최강 공수도로 평가받는 극진공수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배달은 1923년에 대한민국 땅에서 태어나지만 당시 시대가 일제감정기라 일본에 있는 항공정비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최배달은 남은 인생을 거의 일본에서 보냈다고 봐도 무방하며 1968년에는 정식으로 일본 시민권을 취득하기도 합니다. 당시 극진회관이 어느 정도 자리 잡고 극진공수도가 이름을 널리 알린 상황이었으며 당시 총리로부터 직접 귀화 권유를 받았다고 합니다. 최배달의 국적에 대해서는 한국계 일본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최배달은 제자들과 합숙을 할 때마다 제자들에게 씨름을 가르쳐주곤 했다고 합니다. 네, 수모 말고 우리의 씨름 맞습니다. 이 문화는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고 일본에서 웬만한 극진공수도 도장에서 합숙 훈련을 가면 훈련 종료 후에는 재미로 씨름을 하고 훈련 후에는 한국식으로 불고기나 곱창을 구워 먹는다고 하네요. 아마 이것이 최초의 한류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최배달은 생전에 자신은 한국인, 일본인이 아닌 국제인이다 라는 이야기를 자주 했고 2대 관장인 마스이 쇼케이에게는 국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국적 같은 건 단지 서류에 써진 표기에 불과하다. 네가 앞으로 일을 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국적을 변경하거나 하는 건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스스로가 마음속으로 한국인임을 잊지 않기만 하면 된다.
아마 최배달 본인도 이런 정체성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감히 추측해봅니다. 그가 직접 쓴 자서전에 따르면 최배달은 9살에 중국에서 살았는데요. 그때 자신의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중국 일꾼을 통해서 무술을 처음 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최배달은 이 중국 농부를 자신의 첫 스승님이라고 불렀습니다. 1938년 최배달은 친형을 따라 일본에 있는 항공정비학교에 입학하고 이때부터 그는 정식으로 일본 이름인 오오야마 마스다츠라고 불리우기 시작합니다. 타쿠쇼쿠 대학교에 진학하고 세계 2차 대전 말기에 징집되었다가 일본 패전 후에는 일본에 돌아와 가정도 꾸리고 본격적으로 무도인의 길을 걷게 됩니다. 최배달은 스포츠학을 공부하기 위해 와세다 대학교에 입학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무술과 격투술에 관심이 많았던 최배달은 최고의 가라데를 배우기 위해 공수도를 체계화하고 정비하여 근대화시킨 바로 그 인물 후나코시 기친이 설립한 송도간 도장에서 공수도를 배웁니다. 최배달은 곧 동경으로 이사하게 되는데요. 최배달은 동경에서 2년 동안 후나코시 기친의 도장에서 공수도를 공부하고 그 뒤 새로운 스승님과 만나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최배달이 만난 인물은 바로 조영주라는 사람으로 그는 제1조선인 민족운동가인 무술인이었습니다. 최배달은 조영주에게 강유류 공수도를 배우고 이때부터 최배달은 본격적으로 공수도 대회에 출전하기 시작하면서 이름을 알립니다. 대표적으로 1947년 전 일본 공수도 선수권 대회에 출전하고 우승한 일화가 있죠. 만 24일 때네요. 야, 참으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무튼 송도관과 강유류 공수도를 수련한 최배달은 20대를 참 영화같이 보냈다고 합니다. 인터뷰를 통해 그는 전쟁을 통해 수많은 친구를 잃어 세계 2차 대전 직후 미군에 대한 막연한 분노에 가득 차 있었다고 하는데요. 분노가 쌓여 있었던 만큼 최배달은 미군들과 자주 시비가 붙었고 길거리 싸움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냐면 최배달은 자신이 그동안 반 죽여놓다시피 한 미군의 숫자가 늘어나고 사태가 심각해지자 아예 산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최배달은 사태가 잠잠해질 때까지 총 1년이란 기간 동안 문명과 단절한 채 무술을 연마합니다. 14개월의 산속 트레이닝 후 동경으로 돌아온 최배달은 전국 무술대회를 당당히 우승하며 자신의 강함을 증명해냅니다. 하지만 최배달은 처음에 산속으로 들어갔을 때 3년 동안 지낼 생각으로 들어간 것이었는데 3년은커녕 1년밖에 생활하지 못했다며 산속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18개월 동안 문명과 단절한 채 외로운 무술 연마의 길로 들어갑니다. 참고로 이때 최배달은 일본에서 유명한 검호인 미야모토 무사시의 오륜서를 읽으면서 수련을 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때 최배달의 생각과 철학이 완성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극진 공수도에서 중요시하고 있는 요소인 도장 깨기, 다시 말해 실전성은 직접 증명해야 한다는 신념도 미야모토의 가치관을 그대로 이어받았다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최배달은 제1교포라는 이유로 무술인으로 활동하면서도 은근히 무시를 당하고 기회를 빼앗기는 상황은 항상 발생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강함을 증명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실제로 자신의 주먹을 보여주어야 했던 최배달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도장 깨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미디어를 통해 생긴 최배달의 이미지는 매일 다른 도장을 돌아다니고 여기저기 시비를 걸면서 모조리 패고 다니는 건달에 가깝지만 사실 그는 다양한 무술 수업과 강연 등을 들으며 자신의 무술을 보완해 나가는 매우 매너 있는 무도인으로 평가받습니다. 많이 알려지지 않았으나 최배달은 복싱 등 다양한 격투술을 수련하거나 직접 경기를 뛴 경험이 있으며 유도도 4단까지 땄다고 합니다. 기무라 락의 창시자이자 그레이시 주짓수의 수장이라 평가받는 엘리오 그레이시의 어깨를 수차례 부셔버린 유도의 전설 기무라 마사히코는 최배달을 보고 최배달이 나보다 낫다 라는 찬사를 보냅니다. 사실 이때 극진 공수도는 현대 극진과는 조금 다르고 종합격투기와 더 근접했습니다. 당시 극진 공수도에는 상대방을 잡고 타격하거나 상대방을 눕히고 타격하는 기술들이 있었으나 경기화되는 과정을 거쳐 현재는 그런 기술들을 가르치는 도장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최배달이 벌인 도장 깨기 중 대부분은 사실 두 고수의 싸움이라기보다는 무술 수업 후 서로의 발전을 위한 호전적인 의미의 스파링이 많았다고 하죠. 정중한 스파링이나 대회일 때도 있었고 때론 길거리에서 발생하는 시비였을 때도 있었지만 최배달은 자신의 무술이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주먹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괜히 도장 깨기의 대명사가 된 것이 아니죠. 1953년 최배달은 드디어
오야마 도장이라는 자신의 이름을 건 도장을 차립니다. 도장은 스스로 굴러가게 시스템을 차려놓고 최배달 본인은 전 세계를 누비며 무술 시범을 보이고 도장 깨기를 하고 소를 한 손으로 쓰러뜨리는 퍼포먼스를 하면서 극진 공수도를 세계에 알렸습니다. 극진 공수도는 실전 지향적인 풀 컨택 무술인 만큼 매우 거친 무술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최배달의 제자들이 훈련을 하다 부상당하는 일은 너무나도 당연시 여겨졌으며 최배달 자신도 제자들과 스파링할 때는 제자들이 부상당할 정도로 강도 높은 스파링을 자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강한 무술은 강한 사람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죠. 이전까지는 보지 못한 힘든 트레이닝과 폼만 잡는 무술이 아닌 실제로 온 힘을 다해 서로를 공격하는 신비로운 이 무술에 대한 관심은 급격하게 올라가고 일본 전국적으로 최배달 제자의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극진을 알리고 살리기 위해 최배달이 수년간 해온 도장 깨기와 무술 퍼포먼스들이 다 그대로 노력한 만큼 돌아오는 타이밍이었던 것이죠.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극진 출신 선수들이 공수도 대회를 우승하기 시작하면서 곧 최배달은 미국, 유럽, 호주, 심지어 브라질까지 극진 공수도를 전파합니다. 최배달을 하면 맨손으로 소를 때려 눕혔다는 일화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는 무술 시범을 다니면서 종종 소를 때려 눕히며 관객들을 놀라게 했다고 하죠. 기록에 따르면 최배달은 한평생 52마리의 소를 맨손으로 때려 눕혔다고 하는데요. 아쉽게도 소를 때려잡는 영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를 잡았다는 게 허구가 아니냐는 말도 있긴 하지만 최배달의 라이벌들조차 그가 소를 때려 눕혔다는 사실은 부정하지 않는 것을 보니 저는 개인적으로 실제로 때려 눕힌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끔 소를 때려잡는 것이 가짜라고 하거나 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하다 못해 염소뿔이라도 부러뜨려 보고 나한테 와서 그런 소리를 해라 라고 했던 재미난 일화도 있습니다. 최배달이 일본 내에서 맨손으로 소를 죽였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후 소와 맨손으로 붙었다가 부상당한 적도 있는 것을 보면 충분히 믿을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배달은 자신의 아들에게 소를 맨손으로 때려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다고 하죠. 네, 100m를 11초 안에 뛸 수 있을 것, 벤치프레스를 150에서 160kg를 쉽게 들어올릴 수 있을 것, 단청을 손가락 3개로 잡아 끌어 배에 묻힐 수 있을 것, 새끼손가락으로 턱걸이 15개를 할 수 있을 것, 엄지와 검지만으로 동전을 구부릴 수 있을 것. 살짝 황당하지만 이 조건을 충족시키면 여러분도 맨손으로 소를 때려잡을 수 있는 무술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론 저 조건들을 달성하면 무조건 손을 맨손으로 제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힘이나 공격력을 확실하게 측정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대략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세계적인 격투기 선수들이 베이스로 삼고 있는 실전 무술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면 꼭 거론되는 그 무술입니다. 최배달이 만든 극진 공수도는 현재에도 격투계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실전 무술입니다. 예, 극진 공수도의 창시자, 한국 이름 최영희, 일본 이름 오야마 마스다츠, 서양권에서는 줄여서 마스 오야마라고 불리우는 인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매일 올라오고 있는 격투기 그리고 무술 영상 놓치지 않도록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시고요. 다음에는 더욱더 재밌고 알찬 격투기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차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